거부 시에는 탄핵을 하겠다. 글쎄요. 이상민을 만약에 저는 탄핵까지 민주당이 쭉 그렇게 강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급했나? 휴일에 강행한 이상민 해임안. 예, 바로 어제가 일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일요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이 야유 함성을 부르고 다 퇴장을 했죠. 퇴장을 하고 딱 한 사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딱 한 사람, 누굽니까? 권은희 의원 딱 한 사람만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뭐 국민의힘 의원이죠. 여러분들이 권은희가 왜 국민의힘이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국민의당은 권은희 또 몇몇 네 분인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와의 이 협조에 의해서 안철수 대표가 뭡니까? 인수위원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당을 하고 권은희는 이렇게 합당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권은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광주. 호남이 광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광주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을 되려면 앞으로 뭐 시간이 꽤 걸려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게 최소한 한 2번 정도 20년이 지나야 국민의힘 이른바 자유우파 쪽에서 광주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 풍향계가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뭐 한 15년, 20년 뒤에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저 권은희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저렇게 투표에 참가를 했는데 투표 결과를 보니 아마 해임안에 찬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무효표가 하나, 반대가 하나 나왔으니까요. 네. 안철수가 저런 자 하나도 해결 못하나 우리 너그니님 쫓아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야 뭐 벌써 100번 이상은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당론이라는 게 물론 그렇다고 당론에 100% 이렇게 좇아서 자기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이 그냥 당론에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뭐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잘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저렇게 당론이 정해졌고 더더군다나 자당의 행안부 장관 해임안에 홀로 독야청청 투표로 부결을 한다. 해임안에 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물러나라 라고 하는 해임안에 글쎄요 그거에 표를 넣어진다. 저거는 그야말로 이제 해당 행위인 것이죠. 해당 행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휴일에 강행을 했다. 어제, 일요일 날, 왜 하필 어제 본회의를 소집을 했을까요? 이렇게 국무위원 해임안을 의결을 하려면요, 별도의 국회의 본회의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 날, 분명히 오늘 해도 될 것 같으면 오늘 하지요. 바로 어제가 데드라인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이렇게 제출을 한 게 3일 전 아닙니까? 3일 전. 그러니까 해임안을 제출을 한 다음에는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를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2시간이면 3일 아닙니까? 3일 전에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으면은 72시간 내에 이걸 통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로 넘어오지를 못하고 부랴부랴 어제 일요일 날 한 것입니다. 그 72시간 내에 그거를 해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일요일과 같은 공휴일에 저런 국회 본회의가 개최가 된 것은 2000년 이후에 딱 10번입니다. 10번.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그 10번이고 사안 자체가 북한 도발 규탄 등 긴급 시에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북한 도발 규탄 등 그런죠.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이 뻥뻥 하고 유엔 뭐 안보리 그런 위반 이런 것들을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이라도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건데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건데 이번 건은 그런 그 의결을 아주 긴급한 사항이 아니죠. 3일 전에 해임 의결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통과를 위해서 어제 오후 2시에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휴일에 강행한 이유가 그런 간단한 이유에서 강행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참 세비가 아깝네요 하는 얘기입니다. 권은희 국힘당 의원 아닌데 이순희님 국힘당 의원이 아니고 그럼 무소속인가요?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다는 얘기를 예, 한번 우리 저 시사에 밝은 예, 세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한번 예, 제가 권은희가 탈당했다는 탈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기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은 예,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이른바 출당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본인의 의지대로 탈당을 하면은 비례대표 의원은 네, 국회 배지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이 논리로 따지면은 권은희는 예, 이 탈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국회의원을 배지를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죠, 노구리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시청자님 이순희님이 착각을 하셨군요. 권은희 국힘당 의원이 아닌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안철수의 국민의 당 의원이었죠, 비례대표로. 그런데 국민의힘과 합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하고 전혀 이런 그 정체성과 맞지 않는데 왜 있느냐? 바로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자신이 아이고 나 이거 도저히 국민의힘에는 못 있겠다 탈당을 하자라고 하면은 탈당 순간부터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 비례대표 그 후임 자신의 뒷번호 있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엉거주춤하게 국민의힘 의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휴일에 강행한 이유가 그 정도로 아주 이 긴박한 이유가 바로 72시간 조항에 걸려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어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당의 즉 국민의힘의 특위위원이 전원 사퇴를 했죠. 네, 국조 특위위원입니다. 국조. 바로 이렇게 국조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 국회 차원에서 이 이태원 참사를 규명을 하자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이상민 장관을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만 해서 독자적으로 회의만을 가결을 시켰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뭡니까? 야 뭐야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해임을 하더라도 진상조사가 먼저지 먼저 해임을 하고 진상조사를 하잔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국민의힘의 특위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전원 사퇴를 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국정조사가 아예 유명무실 해주는 것이죠. 예, 조사위원, 특위위원 자체가 다 그만두겠다 사퇴를 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의 자신의 169석으로 무소불위 국회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 현대사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것이다라는 제 말씀이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재명 구하려 관심을 돌리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이른바 방탄 이재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꾸 이상민을 볼모로 지금 잡고 이상민 해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이제 탄핵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해임 거부 시에는 탄핵을 하겠다. 글쎄요. 이상민을 만약에 저는 탄핵까지 민주당이 쭉 그렇게 강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후폭풍이 있는지 아마 그들이 그때 가서야 아마 후회를 할 거로 보이는데요. 네. 당연히 지금 어제 회의만이 통과가 됐고 윤 대통령은 저 회의만을 수용을 할까요?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그거는 뭐 불문가지죠.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할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탄핵을 또 추진을 하겠다.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민의 탄핵을 추진하는 순간, 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후폭풍은 대단히 거셀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감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그 이상민의 탄핵까지 쭉 한번 가봐라 하는 얘기를 제가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계절님, 금비님, 해가님, 여러분 국민통합위원회 잘 지켜봐야 합니다. 김한길 내세워서 총선 때 좌파들이 대거 진입할 겁니다. 김한길을 내세워서 총선 때 좌파들이 득세를 할 것이다 하는 해가님이시네요. 네, 사계절님 공감합니다. 우리 보리수님과 사계절님이 의기투합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휴일에 강행한 이상민 해임만 민주당이 뭐가 그렇게 급했나 하는 72시간 조항에 걸려서 그랬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공은 국회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실로 넘어갔죠. 대통령이 며칠 내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겁니다. 이건 뭐 불문가지죠.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이 좋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으로 가자. 탄핵. 그러면 뭡니까? 예, 뭐 헌재로 또 가는 것이죠. 예, 탄핵은 바로 헌법 정신을 위반할 때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제 헌재로 가서 또 이상민 탄핵이 또 상당한 한두 달 이제 쟁점이 될 건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엄청난 그런 그 역풍, 네, 저는 그것까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될지 아니면 탄핵을 계속 그냥 변죽만 올리면서 야 탄핵을 진짜 하면 우리도 죽어라고 하면서 그냥 변죽만 계속 공부탕만 써 있을지. 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신속히 탄핵을 발의해서 심판을 받자. 이 야당의 일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헌재에서 기각된 역풍이 우려된다 하는 얘기. 저는 이제 저 후자의 방점을 찍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만들어서 이재명 처벌을 막으려는 속임수. 이거는 앞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이만식 님도 오셨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아시아투데이님 수고 많습니다. 네, 금비님이 오늘 이만식 님은 처음 오신 분은 아닐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몇 번 소개를 해드렸거나 아니면 댓글창에서 아마 조남을 본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유튜브 광고도 시작했습니다. 예, 해가님이 그쪽에 상당한 조회가 있으시군요. 국민통합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그 행보를 보일지 우리 모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재현님 들어오셨군요. 안재현님 반갑습니다. 우리 금비님. 지금은 통합을 있을 때가 아닙니다. 멸공을 해야 됩니다. 멸공. 네. 멸공 반점의 트럼프님이 네. 멸공을 주창하듯이 우리는 우리와 같이 사는 이른바 종북주사파, 자생적인 종북주사파도 꽤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이 나라 이거는 이 북한식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쎄요. 뭐 우리는 뭐 이해를 못 하는데 북한에 갔다 오지도 않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뭐 특히 언론이나 뭡니까 문화예술계 쪽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말이 멸공이 됐든 아니면은 자유우파가 됐든 네, 그런 일대 지금 대회전이 벌어졌다. 외나무 길에서 딱 마주친 이른바 좌파와 우파의 일대 결전, 여기서 살아남는 자만이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건곤일척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니다. 네, 깨다리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멸공, 우리 깨다리님도 멸공을 하셨습니다. 항시 멸공 간첩 조심합시다. 우리 도인님, 깨다리님, 이만식님.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만 같으면은 뭐 사실 큰 걱정이 없죠. 네, 건전한 상식과 그리고 잘잘못을 구분할 줄 아는 그리고 시대 정신이 뭔지를 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 계시면 얼마나 이게 이 나라가 또 반석으로 올라갈 것입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자생적인 그런 이 종북 주사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른바 선전선동에 매우 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대결을 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무장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연대도 하고 미래를 보는 또 이 예지력도 더 키우고 하는 많은 그 부분에서 우리의 또 분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인님, 시중에 간첩이 수두룩합니다. 그걸 수사 안 하니 답답한 것이고요. 네. 예, 두 번째 이슈, 그렇게 급했나?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치권을 겨냥한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가 않는다. 난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런데 문제는 잘못을 한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도 이건 통용이 된다. 저부터도 뭐 잘못을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실수도 뭐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하고 같이 동시대를 사는 이 좌파 이 세력들은 잘못한 게 없거든 저렇게 뻗친다. 뭐 잘못은 도저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국정 파열음에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꽃 영감님 수사보다 돈줄만 끊으면 게임 체인지가 됩니다. 우리 도희님이 꽃 영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네, 게임 체인저 이른바 아주 핫한 대결에서 게임의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재형님도 오셨군요. 이재명의 망언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랍니다. 결국 선거 불복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전포고이네요. 예, 이재명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오늘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군요. 지들이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한다는 게 만평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의불개 이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이 왼쪽 세력들은 이것을 저희 뭐 생활화처럼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개 비행 쭉 새해 예산, 네, 하면서, 네, 윤석열 새 예산, 그렇죠. 네, 이른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지금 탄생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이 일을 하는 그 해일 텐데, 그렇죠. 올해 예산은 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윤석열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미 새 예산 갖고 고개 비행을 하고 있다. 누가? 예, 다수당인 민주당 야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민주당 단독 예산안이 지금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예, 그것은 제가 별도의 시간에 다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모규님 반갑습니다. 우리 금비님, 아투 PD님 건강해서 우리 KH님 들어오셨네요. 네, KH님. 저는 KH님의 이니셜이 뭐의 약자인지를 알 듯합니다. 네. 왜 어떻게 하느냐고요? 네, 둘이 무슨 관계냐고요? 예, KH님이 그날 이 팬 미팅 때 오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제 이쪽 앞에서 한참 얘기를 나눴고, 제가 그래서 조남을 알기 때문에 KH님이 뭐의 약자인지를 제가 그래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네, 1인 1구독자 배가운동 동참. 네, 우리 해가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네, 우리 많은 왕 예청자, 왕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이미 구독자실 텐데요. 1인 이 배가 운동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 한 분을 이렇게 구독자로 초대를 하는 게 1인 1 배가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쉬운 편한 상대가 되겠죠. 예, 가족들 그렇고요. 친구, 예, 그다음에 직장 동료, 예, 후배, 이렇게 또 어르신들, 집안 어르신들 이런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팁을 하나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죠. 이 아시아투데이 방송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가 있는데 그거 몇 번 들어보니까 들을만해요.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그럴게요 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싫어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럴게요. 아시아투데이라고 그랬죠. 아시아투데이, 그 다음에 김동원, 알았어요, 기억했다가 들어가 볼게요 라고 하면은 그게 들어가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그 앞에서 권유를 하면은 네, 그럴게요. 좋은 방송 있다니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 보질 않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볼게요.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보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제 방법대로 아주 임의로우면은 이렇게 잠깐만 핸드폰을 거기 유튜브만 켜줘 보세요. 그러면 유튜브로 킬 줄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럼 유튜브로 들어가서 예, 제 이름 김동원을 치면은 아시아투데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만 쳐도 되고 아시아투데이만 쳐도 되고, 예, 뭐 이렇게 김동원의 아시아투데이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언제 칩니까? 예, 제 이름만 쳐도 바로 뜹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떠가지고 네, 구독 눌러드릴게요 라고 살짝 눌러오고 하면은 그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안 돼, 구독 누르지 마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 구독이 눌러주면은 그게 시간 되면은 바로 11시
1분 전 되면은 이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가 생방송 곧 시작됩니다라는 그런 예고가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보니까 추천대로 그냥 뭐 볼만하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아주 찐 구독자가 되고 왕 애청자가 되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지금 겪어본 것 중에서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구독자 배가 운동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